잠시 후 여러분은 세계 경제에 들이운 먹구름, 대공황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미국은 연합국에 군수물자를 판매하여 엄청난 이득을 보았습니다. 이에 미국은 세계 최대 공업국이자 채권국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전쟁 이후에는 군수물자를 만들던 공장에서 소비재를 생산 판매하며 경제적 호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1920년대 중반에 이르러 유럽의 주요 국가들 역시 전쟁 이전의 경제 상태를 회복하면서 기업들은 앞다투어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은 빚을 내면서까지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임금 생활자들의 소득이 이에 비례하여 나아지지 못하였고, 생산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시장에서 소비되지 못하고 쌓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1929년 10월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의 주가가 대폭락하였고, 미국의 경제 상황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은행과 기업, 공장이 무더기로 파산하며 실업자가 급증하였고, 과잉 생산된 농산물이 소비되지 못하자 농민들 역시 몰락하였습니다. 미국은 유럽, 아시아 등지에 빌려주었던 자본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미국의 위기는 미국 경제에 의존하던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는데, 이는 곧 국제무역이 급감하고 전 세계적으로 실업률이 치솟는 대공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공황이 발생하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거나 보호무역을 실시하여 자국 산업의 침체를 막고자 하였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을 극복하고자 경제학자 케인스의 주장을 수용한 뉴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자유방임의 원칙을 포기하고 정부가 경제 분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뉴딜 정책에 따라 정부는 지출을 늘리고 대규모 공공사업을 일으켜 구매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기를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뉴딜 정책은 연방정부가 농업 생산물의 과잉 생산을 제한하고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업보조금 정책, 최저임금제, 최고노동시간 규정,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와그너법, 초대형 댐 건설을 위한 인력을 고용하여 실업자를 구제하고 완공 이후 홍수 조절, 수력 발전 등에 기여한 테네시강 유역 개발, 노인연금, 실업자 수당, 의료 서비스 지원 등을 시행하는 사회보장법, 교량, 고속도로 등 대규모 건설 노동자 고용 및 각종 예술가 지원 등으로 약 8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공공사업 진흥 정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영국은 무역 흑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대공황에 대응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높은 관세를 매겨 수입을 억제함과 동시에 금을 통해 각국 통화의 가치를 보장하는 제도인 금본위제를 탈피하여 파운드화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국가들 역시 영국과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국제무역 교역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영국, 프랑스 등을 비롯한 식민지 보유국들은 본국과 식민지 사이에 블록 경제를 형성하여 대공황을 극복하려 하였습니다. 블록 경제란 자국과 식민지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어 블록 안으로는 관세를 줄여 교류를 촉진하고 블록 밖으로는 높은 관세를 매겨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체제를 뜻하는데, 영국의 파운드 블록, 프랑스의 프랑 블록, 미국의 달러 블록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렇듯 여러 나라가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세계 무역과 소비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본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떠안게 된 식민지의 고통은 더욱 커졌습니다. 식민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수출 가격은 떨어진 반면 수입된 공산품의 가격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넓은 식민지를 갖지 못하였던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은 경제 블록을 만들고자 대외 팽창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럽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된 전체주의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